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유한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영어 말하기 시리즈인 영어 문장의 강세, 억양, 끊어 읽기에 대한 강의 중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영어 문장의 억양, 즉 인토네이션과 끊어 읽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세, 억양, 끊어 읽기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 엄청 촌스럽고 웃기는 말투의 영어가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하려면 반드시 잘 알아야 할 부분이지만 학교나 학원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지식을 잘 배워서 영어를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억양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문을 읽거나 영어로 말을 할 때 문장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문장의 끝을 올려서 읽고 어떤 때는 내려서 읽습니다. 이것을 문장의 억양, 즉 인토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억은 누른다, 내린다라는 뜻이며 이렇듯 내려서 읽는 것을 영어로는 falling intonation이라 하고, 양은 높인다, 올린다라는 뜻이며 이렇듯 올려서 읽는 것을 영어로는 rising intonation이라고 합니다. 내려서 읽어야 할 것은 내려서 읽어야 하고 올려서 읽어야 할 것은 올려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영어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falling intonation의 표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lling intonation을 표기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A식을 쓰고 또 어떤 경우에 B나 C식을 쓸까요? 단 여기서 B와 C는 같은 방식입니다. 자, A번 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at is a cab. B번 He is a teacher. C번 This is a piano. 여기에서 이 cab은 이름절 단어이고요. 이 teacher는요, 이음절 단어이고 piano 이 단어는 삼음절 단어입니다. 여기 A 예문에 cap처럼 이름절 단어일 때는 A 문장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서 falling intonation을 나타내고, 그리고 teacher와 같이 이렇게 이음절 단어일 경우에는 B번 문장과 같이 선을 그어서 falling intonation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piano와 같이 삼음절 단어일 경우에는 C번과 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falling intonation을 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선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앞에처럼 밑줄을 쭉 그어놓은 것은 여기는 평범한 높이로 읽어라 이런 뜻이고, 여기를 보니까 불쑥 올라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그 단어에 액센트가 있는 음절로서 높여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읽어오다가 이 액센트가 있는 부분에서 높여서 읽고, 그 다음에 이 뒤를 보면 자, 이 앞에 있는 평범한 부분보다도 더 밑으로 뚝 떨어지지요. 이 부분이 바로 falling intonation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앞에 있는 이 두 부분보다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아주 낮은 발음으로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A번 That is a cab. That is a cab. 이렇게 that is a까지 평범하게 읽었다가 캐가 있는 이 부분에서 높였다가 cab 하면서 밑으로 뚝 떨어뜨림을 알 수가 있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C번 This is a piano. This is a piano. 이렇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앞에 문장들을 의문문으로 바꿔놓으면 인토네이션이 어떻게 변할까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 예문들을 잘 보아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A번에 is that까지 밑줄을 긋고 맨 뒤에 있는 단어인 cap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B번을 보니까 is here까지 밑줄을 긋고 teacher 전체가 또한 다 올라가 있습니다. C번을 보니까 is this a P까지 밑줄을 긋고 NO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경우에는 A번의 경우에 A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문장이 의문문이라서 끄트머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K에서 올라간 것이 이렇게 falling intonation으로 뚝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높인 채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면 Is that a cap? Is that a cap? 이렇게 읽게 됩니다. B번의 경우에도 Is he a teacher? Is he a teacher? 이런 식으로 여기 EA가 있는 T 부분에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teacher 하고서는 계속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발음을 끝맺는 것입니다. 다음에 C번을 보니까 Is this a pia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이렇게 쓰느냐면 A에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P는 액센트가 없는 까닭에 그냥 평범하게 발음하고 이렇게 액센트가 있는 A부터 올려서 발음하고 그 상태로 쭉 끌고 나가서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액센트의 끄트머리를 올리는 것을 rising into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falling intonation과 rising intonation의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falling intonation은 어떤 문장에 사용할까요? falling intonation은 서술문, 명령문, 감탄문, 의문사, 즉 who, what, which, where, when, why, how로 시작되는 의문문 등에 사용됩니다. 이때에 특별한 이유로 강조된 부분이나 액센트가 있는 부분은 올려서 읽어주고 그 뒷부분은 falling intonation이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낮춰서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rising intonation은 어떤 문장에 사용할까요? rising intonation은 의문사로 시작되지 않는 의문문에 사용이 됩니다. 즉 의문사인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how 등으로 시작되는 의문문은 falling intonation이 적용되므로 rising intonation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문사로 시작되지 않는 의문문에서만 rising intonation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예를 조금 전에 보았죠. 자, 그 다음에 falling intonation과 rising intonation을 섞어서 사용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어떤 경우인가요? 먼저 비동사 또는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에 A or B 꼴의 의문문에서 이제 이렇게 falling intonation과 rising intonation을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5월의 앞단어 A에서 올리고 5월은 보통으로 읽고 B는 처음에 올려서 읽다가 끝을 보통 이하로 쑥 내려서 읽습니다. 단 A나 B에 해당하는 단어가 2음절 이상의 단어이고 그 단어의 액센트가 처음에 있지 않고 중간이나 그 이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액센트 부분부터 올려서 읽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번 Is that yours or hers? 다시 한번 Is that yours or hers?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yours 하고서 올라갔다가 5어는 평범하게 읽고 그 다음에 hers에서는 쑥 올라갔다 뚝 떨어지죠. 그래서 Is that yours or hers? 이런 식으로 곡선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여기서 yours나 hers 같은 말은 단음절 단어이기 때문에 한 부분 쑥 올라갔다가 뚝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Will you go to Korea or America? 그랬습니다. 너는 한국에 갈 거니 아니면 미국에 갈 거니 이런 뜻이지요. 이 경우에 Korea 이 단어는 3음절 단어이고 America 이 단어는 4음절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 코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 액센트가 없죠. re 부분에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쭉 평범하게 읽다가 re 부분에서 쑥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o는 평범하게 읽고 그리고 이 America의 부분은 액센트가 없으므로 평범하게 읽고 이 에 부분이 액센트가 있으므로 쑥 올려서 읽고 나머지는 뚝 떨어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ill you go to Korea or America? Will you go to Korea or America? 이렇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문 대명사를 사용한 문장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A or B 꼴의 의문문은 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리는 형입니다. 즉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 후에 끝을 내려서 읽습니다. 예문 볼까요? Who is wiser? He or Tom?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Who is wiser? 자, Y 부분에 올라갔다가 zer 부분에 뚝 떨어졌어요. he 하고 올라갔다가 or은 평범하게 읽고 그 다음에
Tom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뜨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o is wiser? He or Tom?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B번 Which is longer? This one or that one?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를 셀 때와 사물을 열거할 때는 자,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형입니다. 즉 모두 올려서 읽다가 끝 단어의 끝부분만 내려서 읽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 제가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A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에서 9까지는 쭉 올려서 읽었죠. 올려가면서 읽다가 이 마지막 단어인 이 10에서는 이 에 부분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쑥 올렸다가 뚝 떨어뜨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She has a son, 2 daughters and 3 grandsons. 여기서도 마찬가지 son 올라가고 2 daughters 올라가고 and 3 grandsons. grand 부분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쑥 올라갔다가 son즈에서는 뚝 떨어뜨렸죠.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he has a son, 2 daughters and 3 grandsons. 자, C번 We are Michael, John, Tom, James and Jane.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을 때는 앞에 부분은 이렇게 rising intonation으로 쑥 올리면서 읽다가 맨 끝말이 가서는 한번 쑥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는 falling intonation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로써 우리가 영어 문장의 intonation, 즉 억양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영어 문장의 끊어읽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학과 끊어읽기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말이나 영어나 그 어느 나라 말이 되었건 끊어읽기가 시원치 않으면 그 뜻도 잘 전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말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이 자칫하면 우스운말이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영어는 구나 절의 단위로 통째로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변성을 시켜서 발음하는 경우가 퍽 많기 때문에 끊어읽기와 회화와의 상관관계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영어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므로 이 끊어읽기를 잘 배워서 회화에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누군가를 호칭하는 말은 그 앞의 단어와 붙여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 yes와 sir가 있죠. 이것은 yes sir 하지 않고 yes sir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서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come again Mary, 이 사람 이름 메리가 나오죠. 이러한 말도 앞에 있는 말과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come again Mary 이렇게 하지 않고 come again Mary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번 같은 경우도 hello와 Tom은 이렇게 커머가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서 hello Tom,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글의 중간에 삽입된 짧은 말은 앞의 단어와 붙여서 읽습니다. 또 그 삽입된 말의 뒤에 이어지는 말은 끊어서 읽습니다. A번 예문 읽어볼까요? It is indeed very hot.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It is indeed는 붙여서 읽고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very hot 같은 말은 살짝 끊어서 읽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It is indeed very hot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뜻이 됩니다. B번 He is so to speak a walking dictionary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He is so to speak a walking dictionary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he하고 so to speak는 붙여서 읽고 A walking dictionary 이 부분은 살짝 떼어서 읽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C번도 마찬가지 The man I suppose is very wise. The man I suppose is very wise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접속사는요 뒤에 오는 말에 붙여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접속사의 앞부분은 끊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는 보통 절의 맨 앞에 오는데 이는 그 절을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말로서 접속사의 뒤에 오는 말인 절과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속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그 두 단어를 접속사와 한 번에 붙여서 읽고 구와 구를 연결해 줄 때에는 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한 경우입니다. 그 접속사 앞에서 끊고 그 뒤쪽의 절과는 붙여서 읽는다 그랬죠? 자, A번 예문 보겠습니다. He's a teacher, but I'm a student. He's a teacher, but I'm a student.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B번, I didn't know that you loved me. I didn't know that you loved me.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C번, If it is true, I will do so. If it is true, I will do so.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접속사가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 경우는 두 단어를 붙여서 읽고 구와 구를 연결한 경우에는 접속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D번, Between you and me, he's a thief. Between you and me, he's a thief.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in the world. 이렇게 잘라 읽습니다. 다시 한번.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in the world. 자, 네 번째로 전치사는 그 목적어에 붙여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와 그 목적어는 서로 전명구를 이루는 관계이므로 전치사와 그 목적어를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A번, The book is in my bag. The book is in my bag. B번, I went there with her in the morning. I went there with her in the morning.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C번, We have much rain in summer in our country. We have much rain in summer in our country. D번, There is a car in front of the building. There is a car in front of the building. 2번, In America, they speak in English. In America, they speak in English.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식어는 피수식어와 한 덩어리이므로 항상 붙여서 읽습니다. 또 의미상 서로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들 역시 함께 붙여서 읽습니다. 또 이때의 강세는 다음에 예문에 나타내어 놓은 것과 같이 됩니다. 단 이때의 강세는 강조되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그 말을 강조해야 하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문 볼까요? 다음에 1에서 7번까지 얘들은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입니다. 얘들은 다 붙여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자, 관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A car. 두 번째로 관사, 형용사, 명사의 경우입니다. A good car. 다음에 세 번째로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로 이루어진 말덩어리입니다. A very good car.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사 플러스 부사의 경우입니다. Work hard. 다섯 번째로 부사 플러스 형용사의 경우입니다. Very long.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부사 플러스 부사의 경우입니다. Very hard. 일곱 번째로 명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입니다. Bus stop.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 car, a good car, a very good car, work hard, very long, very hard, bus stop.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8에서 10의 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말들입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I speak 이렇게 붙여 읽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와 본동사의 경우입니다. can speak 이렇게 붙여서 읽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경우입니다. speak English 이렇게 붙여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곳은 끊어서 읽습니다.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another. 자,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뜻인데요. to teach 다음에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끊어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is를 발음하는 정도의 시간만큼 휴지기를 두고 읽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To know is one thing and to teach another 이렇게 읽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끊어서 읽어야 할 곳을 아는 것보다 오히려
끊지 않고 붙여서 읽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어 읽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서 붙여서 읽을 것이냐,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끊어 읽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끊어 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제대로 배우는 영어 말하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 영어 문장의 억양과 끊어 읽기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강좌는 여러분이 관심이 많고 궁금해하시는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강의 내용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다음 강좌도 꼭 들어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